거지예요? 반찬값 좀 깎으려면 집에서 나오지 말던가요.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 윤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는 가운데 70세 김말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500원짜리 동전들이 덜덜 떨리며 바닥에 떨어질 듯했죠. 지혜야, 그러지 마. 옆에 서 있던 아들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렸지만 지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창피 주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혜는 새로 산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흔들며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의 금색 로고가 햇살에 반짝였죠. 말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에서 둥둥거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평생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자식들을 키워왔는데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주변에서 쯧쯧 혀를 차는 소리와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재훈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어차피 반찬은 마트에서 사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흥정질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체면도 생각하시고. 지혜가 한숨을 내쉬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시장 바닥에 딱딱 울렸죠. 그때 시장 안쪽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순덕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혜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더욱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늦겠네. 빨리 가요. 오늘 백화점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고요. 벌써 10분이나 늦었어요.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지혜야,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뭘 사과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흥정질하시는 게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말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평생 일한 이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서로 눈짓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참 안 됐네. 며느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말순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보기 민망하다. 지혜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좀 더 낮췄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재훈 씨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말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체면? 자신이 평생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체면을 운운하다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무서웠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구두 끝이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니. 지혜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의미심장하게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 보였죠.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들어보셔야 할 얘기입니다.
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내내 말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했던 것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꺼지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말수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거지 취급을 받다니. 손자, 손녀들 용돈 주려고 아껴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어머니, 시골집 팔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사야죠. 저녁 식탁에서 지혜의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말순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재우는 밥알을 씹다가 멈춰버렸고 손녀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이요. 어차피 비어있고 관리도 안 되잖아요. 팔아서 강남 아파트 하나 사면 투자도 되고 일석이조죠. 지혜가 태연하게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혜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질까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말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시골집이라니. 그곳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으로 온 거였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추억의 집을 팔라는 걸까요? 노후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지혜가 다정한 척 말순의 손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그건 좀. 소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려 했지만 지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소연아,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나서니?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 집은. 말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지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 아세요?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어플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들이 가득했죠. 말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골집을 팔라니.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 뒤뜰의 텃밭, 남편이 직접 만든 평상까지. 어떻게 그 모든 걸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혜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 우리 거?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무서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소연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연아, 재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빠도 가만히 있으면서 뭔 소리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신데.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왔죠.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도 외로우시잖아요. 지혜가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사서 전세 놓으면 매달 관리비도 나오고 나중에 팔 때도 이익이에요. 일석이조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못 팔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어차피 비어 있는데 왜 못 팔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짜증이 스며 있었죠.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거기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이 집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사진은 여기로 모셔오면 되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물건 옮기듯 쉽게 말하는 게 아닌가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추억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소연이 할머니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내일 뵐게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변호사? 서류? 벌써 알아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혜야, 너 벌써... 재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미리 알아본 거예요. 준비성이 필요하죠.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해요. 지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을 시장에서 모욕한 것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구나 싶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요. 서류만 사인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이미 준비해뒀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연하죠. 효율적으로 해야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악마 같아 보였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집에 오지 말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어머니 설득 좀 해봐.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밤늦게 소연이 몰래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아. 말순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할머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가 너무 심해요. 이건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자신의 마음같이 쓸쓸했습니다. 내일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한다니.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지혜는 정말로 자신의 집까지 빼앗으려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 시골집에 가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할아버지 계신 곳에서 마음 좀 정리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기력함에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서 좀 쉬자. 다음 날 새벽 둘은 몰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깨기 전에 나선 거였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시골집은 한 달 넘게 비어 있어서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말순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도 할아버지 영정을 보며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머니를 너무 괴롭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둘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고 곰팡이 핀 곳을 청소했죠. 말수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이죠? 소연이 거실 한쪽 구석에 있던 오래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거야. 여기서 용돈 기입장도 쓰고 편지도 쓰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책상 위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레가 무거운 서류함에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서류함이 바닥에 부딪혀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이고, 우리 영감 서류들이 다 흩어졌네. 말순이 급히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잠깐요. 소연이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말순이 안경을 쓰고 보니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할아버지가 쓰신 것 같은데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써놨다니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내 김말순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모든 재산은 아들 박재훈에게 상속하고 아내가 생존할 경우에는 아내 사후 손녀 곽소연에게 상속한다. 소연이 계속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에게 상속한다고? 그리고 며느리 윤지혜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유언장을 써놨을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할머니, 날짜 보세요. 소연이 서류하단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보름 전이에요. 말수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며칠 동안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죠. 이런 유언장을 쓰고 있었구나. 그런데 할머니, 이거 왜 숨겨놨을까요? 소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마도 내 엄마가 알까봐 그랬나 보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얼마나 못마땅해 했는지 몰라.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엄마가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하지? 말순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장도 있어요. 소연이 서류함에서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 사인도 있네요. 이웃집 할아버지랑 이장님 서명이에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복사해서 가져가요.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알면 어떻게 하지? 말순이 불안해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요. 일단 원본은 여기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가져가요. 둘은 마을 문방구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죠. 혹시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유언장을 써놨구나 싶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슬펐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소연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시골집에 좀 다녀왔어.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집에요? 왜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네 시아버지 영정에 절 올리러 갔어. 문제라도 있나? 말순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지혜는 뭔가 의심스러워하며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아, 너도 같이 갔어? 네. 할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소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뭔가 가져온 거 없어요? 뭘 가져와? 먼지만 잔뜩 묻어서 왔는데. 말순이 태연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너무 일찍 말하면 지혜가 뭔가 꾸밀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침대에서 뒤척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다시 변호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서류 정리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할 때가 온 건가요? 그래, 가자. 말순이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지혜는 의아해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오전에 가요. 소연이 할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지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유언장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말수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명예 변경합시다. 지혜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말순과 소연이 뒤따라 들어왔죠. 이철민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변호사가 당황해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서류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에 탁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지혜의 조급함이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는데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지혜가 펜을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잠깐만. 말순이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듯이요. 소연아, 가방에서 그거 꺼내라. 말순이 손녀에게 눈짓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혜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네 시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야.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발견하신 건가요? 어제 시골집에서 찾았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누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조작? 말순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즘 컴퓨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프린터로 출력해서 위조할 수도 있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돋보기를 꺼내 유 원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필적을 봐서는 진짜 같은데요. 그리고 증인 서명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고.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지혜가 히스테릭하게 외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급히 전화를 했던 거였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니가 가짜 유 원장을 만들어 왔어. 지혜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뭐? 재훈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거든요. 재훈아,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재훈이 유 원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글씨 같은데?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지혜가 남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변호사가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죠. 얼마나 걸려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지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온 사무실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나왔죠. 지혜야, 진정해. 재훈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야. 저 늙은이가 우리를 속이려고 꾸민 거라고. 지혜가 말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를 늙은이라고 부른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재훈이 경악했습니다. 윤지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윤지혜. 말순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늙은이라고?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재훈이 충격받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거짓말?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평생 거짓말 한 번 해봤나? 내가 지금 나를 늙은이라고 했지?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부인, 좀 진정하시고. 기다릴 수 없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명예 변경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재훈이 아내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말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부인, 유 원장이 나온 이상 함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죠. 엄마, 그만해요.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심해요. 소연아, 너도 나를 배신하는 거야? 지혜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배신이 아니라 할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늙은이라고 한 거 들었어요. 재훈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고 남편까지 등을 돌렸거든요.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이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재우는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지혜는 조수석에서 계속 훌쩍거렸죠. 지혜야.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과요? 저도 억울해요. 지혜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뒷자리에서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늙은이라고 한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유언장이 진짜예요? 진짜야. 말순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늙은이한테 왜 묻니?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내 아내가 나를 늙은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계속 울었고 재훈은 거실에서 한숨만 쉬었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이 할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아, 내 엄마가 나를 늙은이라고 했지? 네. 너무 심했어요. 말수는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전화 통화만 했죠. 누구와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어머니, 제 친정엄마가 내일 온다고 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눈빛에 뭔가 다른 기운이 보였죠.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성격이 독했거든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유언장 결과 나오기 전에 좀. 무슨 일인데?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일주일 후 드디어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유언장이 진짜입니다. 필적과 종이, 도장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어요. 말수는 안도했지만 지혜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지혜가 숨기고 있는 급한 일이 뭘까요? 사돈댁, 큰일 났어요. 지혜의 친정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죠. 사돈,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친정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지? 재훈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돈댁. 친정어머니가 말순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골집 하는 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지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게 친정어머니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받으려 했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렸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끊어졌습니다. 누가 전화했어? 재훈이 물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재훈이 먼저 핸드폰을 낚아챘죠. 여보세요? 지혜야?
돈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지혜 아니네. 누구시죠? 남자가 당황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쳐다봤죠. 지혜야.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화한 남자가 누구야? 지혜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재훈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급히 나섰습니다. 그게 사돈댁. 우리 지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나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죠. 할머니, 대부업체에서 왔다고 해요. 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부업체? 지혜가 벌떡 일어나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나 없다고 해. 엄마, 왜요? 소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재훈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K론 대부업체 김 과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지혜 씨 계시죠? 지혜는 화장실로 도망가려 했지만 재훈이 막아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재훈이 물었습니다. 윤지혜 씨가 저희한테서 3천만 원을 빌려가신 지 석 달이 됐는데 그동안 이자를 한 번도 입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직접 왔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네, 그리고 담보로 잡힌 집 명의가 곧 바뀐다고 하셨는데 확인차 왔습니다. 말순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지혜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 아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담보계약서에 사인하신 게 맞죠? 재훈이 서류를 보더니 비틀거렸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서명이었거든요. 윤지혜.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우리 집을 담보로? 민호가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호? 그게 누구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또 거짓말을 시도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지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소연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 민호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석 달치 밀린 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경매 신청합니다. 재훈이 주저앉았습니다. 말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바람을 피우고 그 남자에게 속아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시골집을 팔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윤지혜.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 민호라는 놈과 무슨 사이야?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말해.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누구냐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귀는 사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고 말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지혜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바람에 사기까지 당한 며느리. 과연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고 말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귀는 사이라고?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불편한 듯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내로 입금 안 되면 경매 절차 진행해야 해요. 재훈이 벌떡 일어나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놈과 사귄 거야? 8달 전부터.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8달이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도.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재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에도 그놈 생각했던 거야? 소연이 엄마를 쳐다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급히 나섰습니다. 사돈댁, 우리 지혜도 외로웠을 거예요. 재훈이가 회사 일로 바빠서.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천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재훈아.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줄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 지혜를 도와준다는 걸까요? 어머니. 재훈이 감격했습니다. 말순이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3천만 원은 있을 거야. 지혜가 희망에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통장을 바로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죠. 윤지혜, 내가 이 돈을 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지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둘째, 재훈이랑 이혼해라. 재훈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셋째,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친정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말순이 냉소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바람 피운 년한테 심하다고? 소연이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대부업체 직원이 초조해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용서를 바라니? 재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구하려면 어머니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럼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재훈아, 너도 선택해. 말순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를 택할 거야? 아니면 가족을 택할 거야? 재훈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지혜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재훈 씨,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제발.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넌 우리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어. 그때 지혜가 갑자기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저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너는 내 딸이잖아. 엄마 따라와야지. 지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소연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들게 만든 건 엄마 자신이잖아요. 소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손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소연이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거든요.
대부업체 직원이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10분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저희는 가겠어요. 지혜가 절망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 모든 걸 잃지만 거절하면 집까지 날아갔거든요. 어떻게 해? 재훈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조건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또 조건? 말순이 경계했습니다. 재산분할권은 포기 안 할 거예요. 지혜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재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해도 결혼 생활 10년 동안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게 법이에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 권리라고요. 말순이 분노했습니다. 바람 피운 년이 무슨 재산분할? 바람 피운 거랑 재산분할은 별개예요. 지혜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그럴 거예요? 지혜는 이미 각오를 굳힌 상태였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고. 대부업체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결정하세요. 말순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윤지혜.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싸우겠어. 할머니? 소연이 걱정했습니다. 소연아, 우리도 변호사 선임하자. 바람 피운 년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민호라는 놈도 찾아낼 거야. 사기죄로 고발할 거니까.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뭐래? 내가 당한 거잖아.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말순이 돈을 내주기로 했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사기까지 당한 며느리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시어머니.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돈 입금됐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죠. 이제 짐 싸서 나가. 말순이 지혜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갈 곳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말순이 단호했습니다. 재훈이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하루 정도는. 안 돼. 말순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하루라도 더 있으면 또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때 지혜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윤지혜예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네, 재산분할 건으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말순이 분노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지혜가 전화를 끊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권리는 챙겨야죠. 친정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사돈댁, 우리도 준비성이 필요해요. 소연이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소연아,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 거야. 여자는 스스로 지켜야 해. 지혜가 말했습니다. 재훈이 실망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때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 아빠가 변호사예요. 연락해 볼게요. 정말? 고마워, 소연아. 말순이 안도했습니다. 소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소연이에요. 할머니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하시대요. 네, 지금 바로요? 감사합니다. 말순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도 변호사 온다. 지혜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맞붙는 상황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합의하면 안 될까요? 재훈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아베,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우리 뒤통수 친년이랑 무슨 아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먼저 온 것 같았죠. 제가 나갈게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지혜가 50대 중반의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말순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12년이고 현재 거주하는 집과 시골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골집은 이미 손녀 명의로 상속됐어요. 김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언제요? 유언장에 따라서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그럼 현재 거주하는 집만 분할 대상이 되겠네요.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말순 쪽 변호사였죠. 소연이 문을 열고 40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 아빠 이준호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친구 아빠 이준호입니다.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불륜 사실이 있으신가요? 지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받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입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친정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혜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지혜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재훈이 놀랐습니다. 민호랑 불륜했다는 증거 있어요? 지혜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법정에서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불륜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재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냥 투자 파트너였어요. 사기당한 피해자지 불륜은 아니에요. 지혜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화가 났습니다. 엄마, 분명히 사귀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업상 파트너라는 뜻이었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지혜가 거짓말했습니다. 말순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년이. 하지만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이나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혜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 증거 어디 있어요? 말순은 이제야 지혜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죠. 윤지혜. 말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교활한 년이구나. 저는 합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지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허탈해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때 소연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의에 찬 기운이 보였죠. 과연 소연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엄마 핸드폰 좀 볼게요. 소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혜의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연아, 갑자기 왜? 지혜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감쌌습니다.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야? 지혜가 경계했습니다. 소연이 변호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증거요? 엄마가 민호랑 찍은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있을 거예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럼 보여주세요. 소연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왜 내 사생활을 뒤져?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숨길 게 없으면 보여주세요. 재훈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냥 사생활이라서. 소연이 빠르게 움직여 어머니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잠깐만요. 소연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핸드폰 화면을 켜고 인스타그램 앱을 눌렀습니다. 지혜가 빼앗으려 했지만 소연이 재빨리 피했죠. 비밀번호가. 소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비밀번호 알려줘. 왜 내 핸드폰을? 지혜가 거부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서?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제출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입력하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지혜의 계정이 열렸죠. 어디 보자. 소연이 최근 게시물들을 스크롤했습니다. 갑자기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화면에는 지혜와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것 같았죠. 이게 민호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소연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죠. 업로드 날짜가 2달 전이네요. 소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 증거군요. 소연이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이것도 봐요. 이번에는 민호가 지혜에게 선물한 듯한 초콜릿 사진이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캡션에는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죠.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변명할 수 없겠는데요. 지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 사이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이런 사진을 찍나요? 소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캡션에는 오늘도 행복해라고 적혀 있었죠. 재훈이 충격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소연이 스크린샷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다 저장할게요. 친정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지혜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말순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아니라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겠네요. 김 변호사도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혜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혼하자. 재훈아. 지혜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제발. 지혜가 빌었습니다. 짐도 싸지 마. 그냥 나가. 말순이 단호했습니다. 소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가세요. 지혜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혜야, 일단 나가자.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아,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핸드폰조차 소연이 증거 보전을 위해 잠시 가져간 상태였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아, 내 잘못은 아니야. 말순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소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한 달 후, 말순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건강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강사의 구령에 맞춰 팔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말순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옆에서 체조하던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소연이 주말이라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골집 가요. 소연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텃밭도 보고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말순이 기뻐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소연이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유언장 남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소연이랑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뒤뜰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따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할머니께 효도할 거예요. 소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야. 말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문화센터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소연이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골집 마당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재훈은 이혼 후 새 아파트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고, 지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악한 사람에게는 응보가 돌아온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